자, 시사건건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과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디지털 과세가 뭐냐? 이번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이게 열렸는데, 이 글로벌 대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금이 높은 데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을 덜 내는 돈으로 슉슉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G20에서.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과세라는 거를 하겠다. 어디서 냈든 수익에 상관없이 이런 거대 기업한테는 디지털 과세라는 걸 하겠다. 그래서 프랑스는 1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을 해서 거대 IT 기업 대상으로 연 매출뿐 아니라 광고 수익, 검색 엔진, 디지털 시장 현지 판매 근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모델이 돼서 전 세계로 이거를 확산을 시키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룡 기업들이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공룡 IT 기업들이 약간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그 구글만 해도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이 4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4조가 넘는 매출 중에서 그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게 그 뭐지 부가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가세만 받아가고 있고 그쪽에 그 가지고 간 그 이익에 대한 30%를 떼가잖아요. 그 매출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법인이 싱가포르에 존재를 하고 국내에는 그냥 그 서비스 좀 도와주는 그 정도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제 법상으로는 이제 세금을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매출은 여기서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게 되니까 그쪽에서 세금이 싸니까 그쪽에서만 내는 거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구글이나 그런 그 인터넷 트래픽으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싱가포르, 아시아는 싱가포르, 뭐 유럽에는 아일랜드, 뭐 룩셈부르크 이런 그 세금이 저렴한 나라들의 그 자기네들의 이제 지사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매출을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기에 그 과세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그 존재하는 그 회사가 아니라 그 나라에 존재하는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낸다라는 게 너무 기존에는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매출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G20 같은 데서 나서 가지고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갱이들인데요. 그래서 아니 왜 기업이 돈 버는 걸 방해하려 그래?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유럽의 대표 빨갱이 국가니까 나 너무 충격적인 공격을 받아서 혁명 국가. 아니 저는 그 생각 바로 들었어요. 이거 말이야. 이게 이걸 빨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세금 빨갱이죠. 아니 근데 이게 구글이 유튜브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한국도 그렇죠. 지금 엄청난 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유튜브 관련돼서 뭔가를 문의를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냥 이메일 보내고 그렇죠. 답변 올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 스토어는요, 전화하면은 결제가 잘 안 되는데요, 결제 되게 해줍니다. 한국 사람이 일일이 응대를 해줘요. 아니 근데 플레이스토어 환불 메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플레이 스토어는 왜 환불을 안 지금 돼? 아마 사람 엄청 많이 뽑았을 거예요. 일단은 문의 시스라고 네, 그렇죠. 하죠. 네. 시스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인데 네. 하니까 그거를 이제 네. 현질을 조금씩 해주는데 네.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계속 안 네,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이거 너무 낙담한 거야. 사고 싶은데.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전화를 해요. 고객센터로. 네. 막힌 걸 뚫어줍니다. 한 1시간씩 통화를 해서 막힌 걸 뚫어줘요. 결국 뚫어줘요. 결제가 되게 해줍니다. 역시. 근데 유튜브 관련되거나 뭐 이런 걸로 뭐가 막히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수익 창출 왜 막혔나요? 이런 거. 근데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전화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고 정말 한 번은 이거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게 맞나요? 라고 올 정도로 열심히 긁어본 적도 있어요. 하도 결제를 많이 해서 그때 정신이 나갔을 때, 네. 정신이 나갔을 때. 네. 그래서 그것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아마 고객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아, 너무 많이 예, 갑자기 결제가 예, 되고 예. 있다. 그래서 제가 흑우 맞습니다. 말랑카우 전화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이틀 뒤에 그거 환불해달라고 장문의 메일을 번역기로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는 전화가 바로 결제하자마자 오면서 그거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도대체. 되죠. 안 되죠. 이 자본주의의 무서운 놈들. 야, 이게 진짜 사실 정말 거대 공룡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파라고 돼 있는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네. 보통 그 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여기다가 넷플릭스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아, 넷플릭스 그게 네. 또 빵이 되는구나. 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해서 빵. 네, 빵으로 얘기를 하는데 ANG가 붙는구나. 여기서는 뭐 가파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은 넷플릭스까지. 근데,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예전보다 이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커졌죠. 근데 이게 이런 기업들이 하던 행태가 기존 기업들이랑 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조세 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탈세하고 돌리는 것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리는 건데 이제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가져가는 수익이 규모가 일반적인 소매상들 것들이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져가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디지털 과세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거죠. 이거 또 예전에 그 구글세라는 얘기 네. 들어보셨죠? 그 유럽에서 이제 구글에 세금을 매긴다. 네. 매출이 3% 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EU에서 하려고 하면은 만장일치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만장일치해서 안 됐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아일랜드랑 룩셈부르크랑 그리고 북유럽 국가 중에서 게임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스웨덴. 네, 스웨덴이라든지 뭐 거기도 그렇죠. 그 앵그리버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네. 뭐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영국은 네. 브렉시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우리가 알아서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프랑스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하는 것 네,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있는 법인들이 게임 쪽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한국 지사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인 직원들은 있는데 한국 그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사처럼 네.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시키고 그러니까 하청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녀전선 네. 뭐 이런 거를 한다. XD 글로벌이라는 네. XD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지 않아요. 그 회사를 만들어도 유한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뭐 얼마를 벌고 뭐 그런 매출이나 그런 걸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지 아마 트위치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유한 회사로 만들어져 네.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저번에 거기 말씀드렸듯이 접어버리면 접고 끝나- 그리고 네. 새로운 유한 회사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아예 지사 같은 경우를 만들지 않고 뭐 유한회사 같은 방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행사처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나 이게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계약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한국의 법을 다 따르고 사업을 하자니 너무 힘든 거죠. 규제가 너무 그렇죠. 많아서. 세금을 내는 것도 뿐 아니라 게임 쪽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한국을 다 이게 따라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그 소비 패턴이 빠른 모바일 게임 네. 시장에서는 빨리 치고 빨리 맞아요. 빠지고 다음 게임을 빨리 런칭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쫓아가다가 다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작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지금 다 도태돼 버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이 규제 자체가 사업하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싣지 한국에다가 판다. 우리는 한국에 파는 게 아니야. 네. 한국어 서비스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 한국 로컬 로컬라이징을 해준 거죠. 요렇게만 해준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한국 법인을 만들면 한국 법을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손해를 낳고 있는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90%가 해외지만 세금은 거의 한국에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 그 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에서 이제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제 한국에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가 깊게 들어가 주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수출 위주의 그런 국가에서는 또 이게 뭐 이런데 뭐 온라인 대기업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삼성 같은 데도 다국적 기업들은 네. 다 규제 대상에 넣자. 네, 그렇게 점점 이게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거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뜬금없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디지털 과세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코인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거가 지금은 굉장히 나라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순간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리면 지금이야 뭐 나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점점 나라보다 힘이 세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구글이 코인을 만들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 코인은 망하지 않아.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구글 코인으로 가겠죠. 대장주가 구글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구글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세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나라가 애매한데 그 주체가 애매하고 누가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는 게 약간 SF 영화의 그 이제 막 그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 단계들 있잖아요. 기업이 국가를 이기는. 그 약간 로보캅 보면 OCP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디트로이트를 다 먹었잖아요. 파이널 판타지 7 봐도 거기 회사에서 다 먹고 있죠. 그렇죠. 막 이렇게 사실상 회사가 국가를 지배하는 네. 이런 모양 뭐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 근데 저는 그런 범국가적인 화폐나 규제를 받지 않는 화폐가 생길 가능성은 인정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25% 정도 채굴을 하고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개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상태에서 공개를 한 거라고요.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 그 부를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채굴까지 다 끝내서 나눠주는 형태, 아니면 기업이 채굴까지 끝내서 나눠주는 형태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25%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가, 미국 같은 데가 허용해 주겠어요? 그게 테러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정을 그렇게 사회적 합의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을 시장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인정을 해도 국가가 그거는 반드시 규제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규제를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구글이 미국 회사였으면은 미국만 존재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구글은 이용할 수 없지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결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피해서 그런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해요. 식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지금 나와 있는 그 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왜냐면 그 코인이라는 거가 뭐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 화폐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그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은 그런 그 조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 트래픽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차세대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신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남아있기도 하는 건데, 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차세대에 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그 금본위제처럼 비트코인 본위제를 하는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는 그 아직도 비트코인이라는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 1코인에 1,000만 원씩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디스토피아 시작이라고 봅니다. 정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거에 거기에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다크웹. 네. 그렇긴 그렇죠. 한데 저는 기업의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해답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런 그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런 가치를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G20에서 이런 아젠다를 다루는 게 이거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 얘네들을 좀 규제를 해야죠.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때려 잡아야 된다. 얘네를 좀 안 그러면 얘네가 진짜 정부를 뛰어넘는 힘을 이미 벌써 그 정부를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다 같이 합의하는 게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네 나라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약간 보유적인 그런 입장을 좀 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중에서 EU도 보면 알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아일랜드, 다- 네. 그런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디지털 과세를 하는 게. 이 디지털 과세 얘기하면서 또 좀 약간은 오버랩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망사용료에 대한 네. 이야기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TV가 있고 네이버 TV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있고 네. 트위치 TV가 있고 뭐 대충 요 정도로 큰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 회사 셋은 망사용료를 다 내고 연간 네. 몇백억의 망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고 유튜브와 트위치, 넷플릭스 요렇게는 망사용료 안 내고 네. 그냥 우리는 컨텐츠만 제공을 하고 망사용료는 각자 알아서 통신사들과 사용자들이 그냥 지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시장 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외국계 회사들은 좋은 컨텐츠를 무기로 그렇죠. 사용료도 안 내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갈 수 있고 국내 회사들은 망사용료를 다 내야 되니까 그리드 서비스를 써야 되고 그리드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드 서비스 씀에도 불구하고 몇백억씩 연에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국감장에 대표가 끌려가서 혼나고 네. 맥주보다 심하죠. 맥주야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리드를 욕을 하지만 그 입장에서 컴퓨터에 뭘 까는 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아프리카와 네이버의 그 그리드 서비스가 좀 그 리소스를 많이 먹냐고요. 좀 잘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쓸 때도 막 잡아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제 생각엔 아프리카에서 트위치로 넘어온 이유 중에 꽤 그런 것들이 많은 있죠. 비중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자꾸 깔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리드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들은 망사용료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실제로 MN캐스트, M군, 뭐 네. 판도라 TV 이런 곳들이 잘 나가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했던 사람 회사들이 망사용료 때문에 이 그 수지를 개선을 못해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 회사들은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고화질 네. 동영상들 막 1시간짜리 2시간 톡톡톡톡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 KT 회선이 자꾸 버벅거려요. 네. 이러면 트위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 트위치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무슨 행위를 하려면 자기네들이 KT한테 무슨 돈을 줘서 이거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돈을 안 내고 있으니 네.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들이 KT한테 항의를 하면 KT가 고쳐주는 거예요. 네,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두 개의 딜레마잖아요. 하나는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망을 깔아줬으니까 너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서비스 그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주니까 니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서로 두 개가 동상이몽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용을 하는 국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안 돼요.
SK에서는 예를 들어서 SK에서는 유튜브가 너무 느려. 그러면은 SK 쓰는 사람들이 아 나 SK 안 쓸래. KT로 옮겨가야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유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그 SK, LG 뭐 KT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담합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망사용료 안 내? 그럼 우리 안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회사가 죽거든요. 그렇죠. 국내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돈 내면서. 저화질에 끊기는 그런 서비스 누가 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트위치랑 아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망사용료 안 낼래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그 트래픽을 줄이고 느리게 만들어 버리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쪽 왜냐면은 누가 그 뭐 저화질에 요즘같이 이렇게 화질 중요하고 다 인터넷 빠른 시대에서 그런 서비스 콘텐츠를 보겠냐고요. 여기 와가지고 좀 그 상태 좋은 걸 보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서는 망상용료를 안 내라고 해도 니네 안 낼 거야라고 하면 그냥 한국 안 해버리지 뭐.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가능하니까 네. 정말 그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그 힘의 차이가 통신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 갑을 관계가 정말 그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디지털 과세 얘기하면서도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정당하게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욕을 먹고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특히나 이 망사용료에 대해서 국내 회사들이 더 많은 거를 지불하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국감에 네이버 대표, 아프리카 TV의 서수길 대표, 네. 서수길 대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혼을 내요. 아니 정치인이 왜 기업인을 혼을 냅니까? 진짜 웃긴 진짜 빨갱이 아닙니까?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가 주가가 10,000원 얼마였어요.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갑질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리머들과 BJ들이 트위치로 옮기거나 뭐 이런 일도 좀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죠. 근데 정말 바닥까지 막 내려갔어요. 지금 주가 7만 원대거든요.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위치나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 TV나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전혀 다른 룰에서 같은 링인데 나는 입식 타격인데 얘는 UFC 룰을 들고 이렇게 싸우니 어떻게 이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선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내 통신사가 지나치게 망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경향도 있다고 그것도 생각을 있더라고요.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 영국에 있던 그 텔레지오그래피라는 그런 시장조사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평균 망사용료가 이제 뭐 1메가bps라고 하는데 9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는 평균 한 23달러래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아시아 국가랑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유럽은 평균 2달러, 미국은 평균 1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망 중립성이라는 거가 이제 뭐 국가적인 아젠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국가가 망은 그 기업의 이 종속되는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망 중립성 얘기가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되나 이런 거가 좀 약간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나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데는 혹시 좀 싸지나 막 이런 기대를 했지만 또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관계가 쉽게 또 무너지질 않죠.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디지털 과세에서 구글세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망사용료가 본질적 구조는 똑같아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근데 그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네. 거기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망사용료도 결국은 유튜브나 엄청 큰 공룡들이 같이 컨텐츠를 무기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국내 시장과 국내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글세도 똑같은 이슈예요. 똑같은 이슈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은 경쟁에 이제 힘든 경쟁 가뜩이나 공룡 기업과 싸워야 되는 한국 기업들은
낼 거 다 내고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지경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유튜브 컨텐츠 같은 이런 미디어 뉴미디어 컨텐츠를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그러려면 망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죠, 사실. 그것도 맞아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통신사가 과점이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나는 못 내겠다 망사용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SK나 뭐 KT나 LG 중에 뭐 얘네들이 다 그러면 난 얘네들 그 느리게 트래픽 줄 거야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LG가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중립이다 중립성을 지키겠다 하고 LG는 트래픽을 잘 줘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보려면 LG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옮기게 되면 네. 그러면 이게 진짜 그 공정한 시장이거든요. 시장 경쟁인데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공정한 경쟁 시장 경쟁입니까? 이거는 진짜 말만 안 했지 담합이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고 요금도 비슷비슷하죠. 그 뭔가 그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의 진짜 비슷해요. 거의 새로운 요금제 나오면 SKT가 조금 비싸고 KT가 조금 싸고 LG가 조금 쌉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만큼의 가격이 딱딱 나와요. 그렇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요. 정부 입장에서 사실 되게 고민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통신사도 사실은 통신사의 이익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네이버나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 같은 곳도 사실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여기 이런 회사들도 꾸준히 좀 성장을 해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계 회사인데다가 세금 문제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잘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트위치 같은 경우도 트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트위치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경우처럼 이익이 나면 트위치 본사에서 달러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버들한테 과세를 하는 것도 완벽하게 지금 유튜버들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완벽하게 매기는 거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고 있지 않은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액 유튜버들은 이게 본인이 얼마를 번다라는 거를 오픈하는 게 컨텐츠가 되면서 이미 이제 과세 당국의 표적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현재 세법으로 완벽하게 이거를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법으로 나는 못 내겠다 이거 만약에 소송을 하면 나라가 다 내줘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수도 있다. 지금 세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저희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자료에도 봐도 지금 그 이 디지털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재무장관도 이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공평한 과세 모델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그 큰 중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효과를 보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모두가 공평한 제도를 한꺼번에 만들어낸다.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네. 디지털 과세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과세가 어쨌든 이 거대한 공룡 글로벌 기업들 한테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지 않은 과세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망사용료에 대한 또 불공정한 경쟁 구도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TV나 카카오 TV와 이제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가 벌이고 있는 이 경쟁에서 가뜩이나 좋은 컨텐츠와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료도 훨씬 더 덜 내면서 한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마냥 그리드라는 것만으로 한국 기업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프랑스가 뭐 빨갱이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미국에는 얘네들 구글 쪼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요즘에. 그만큼 진짜 그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소비자에 대한 그 접점이라든지 파워가 몇몇 그 소규모의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몇 개 그 네. 소수의 기업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이렇게 다 몇 군데가 다 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죠. 네. 플랫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온 거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말 그 플랫폼이라는 그 하나의 통로가 가지고 있는 파워,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팀 거의 반독점이잖아요. 이제 거의 모든 게임은 다 스팀으로 통하고 스팀에서 다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요즘엔 직접 내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 이런 여러 가지 같은 플랫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이런 부작용, 독점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식인들이라든지 네.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디지털 과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